자, 시장의 맥을 또 짚어야 되니까 자동차 짚어보도록 하죠. 테슬라가 어제 이벤트를 또 발생시켰고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자동차 부분 커버하고 있는 이재일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2분기 실적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대차, 기아차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한다고요. 배경은 뭐고 하반기 상승 탄력도 계속 추가적으로 바톤을 이어갈까요? 실적이 이제 현대차가 오늘 발표를 하고요. 이제 네. 내일 되면 이제 기아가 발표를 하게 되는데 2분기 실적은 호실적을 예상을 합니다. 2분기 때 뭐 생산이 좀 부진한 점이 있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수요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차량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인센티브 같은 각종 비용들도 많이 감소를 하면서 한 대당 팔아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 이분이 좀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환율 조건도 굉장히 우호적이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조건들이 다 조합이 돼서 2분기 때 굉장히 좋은 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약간 그 뉴 신차의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아이오닉 5, 뭐 이제 또 아이오닉 6 또 그 영상도 나왔던데, 일단은 뭐 준비된 데이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데이터를 보면서 좀 추가 설명 네. 해줄 수 있나? 네. 데이터가 뭐 2분기 때 신차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 신차들 보면은 지금 아이오닉 5랑 EV6가 작년에 공개가 됐는데 사실 작년 하반기 때는 글로벌 출시가 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차량 반도체 부족 사태 때문에 생산을 좀 원활하지 못해서 올해 연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하고 이제 유럽 시장에 투입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1분기, 2분기 때 봤을 때 10% 가까이 점유율이 나오면서 그 EV 쪽에서 이제 테슬라에 의해서 2위에 랭크가 됐고요. 유럽 시장 같은 경우도 13%대 점유율이 나오면서 지금 2위에서는 굉장히 좀 호실적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는 이제 1분기보다는 생산은 좀 많이 회복이 됐고요. 1분기 때 생산이 가장 안 좋았었다가 2분기 들어와서 이제 차량 반도체 수급 차질이 좀 해소가 되면서 2분기에서 좀 생산이 회복이 됐고요. 지금 7월달 이후 흐름을 봐도 중국하고 한국 같은 이제 일본을 제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차량 반도체 수급 차질은 좀 해소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하반기 때는 지금 생산 회복도 기대를 할 수 있는 이런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자,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가 호조를 보여서 한때 왜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얘기했나요? 누가 그 칭찬을 했는데?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이제 현대차가 상당히 잘하고 있다. 그렇죠, 뭐 이렇게 그렇죠. 좀 네, 코멘트를 래퍼한테 비꼬는 거 했었죠. 아니냐 이랬는데도 네. 잘하고 있는 게 맞죠. 뭐 실제로 2등을 했기 때문에 뭐 데이터로 나온 거니까 뭐 비꼬는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비꼬는 대상은 이제 포드나 GM 같이 미국 내 라이벌들이 뭐 계획은 거창한데 실제로는 현대기아차보다도 못한데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 5가 일본의 택시로 공급이 됩니까?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은 어떻게 지금 구성되나요? 일본 시장에 아이오닉 5를 선두로 해서 진출을 도모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워낙 이제 일본 시장이 외산 메이커들이 거의 활약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메이커들이 90% 이상 시장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시장을 페네트레이션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 전기차는 사실 불무지거든요. 뭐 토요타나 혼다 이런 메이커들이 전기차를 공급 안 하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 힘입어서 일본 시장을 공략을 해보겠다라는 플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기대하기는 하지만 일본이라는 국가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자동차 쪽에서 선진국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도 일본 내에서 전기차 판매 대수가 2만 대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는 좀 성과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이오닉 6는 평가들이 좀 어때요? 호평들은 굉장히 좀 많으신 것 같아요. 혹평이 아니라 네. 좋은 평가들이 있는 것 같은데 디자인 측면에서? 뭐 디자인적으로도 많이 개선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내장재 쪽에서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디지털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좀 너무 디스플레이가 어색하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네. 뭐 실제로 보니까 이제 매립형으로 디스플레이도 변화가 되면서 그분도 좀 많이 세련돼졌고요. 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 주행 거리가 이제 525km 정도로 많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할 수 있는 전비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 대비해서 더 높은 지금 현존하는 어떤 살 수 있는 자동차 브랜드 중에서는 가장 높은 전비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기술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네.
자, 지금 좀 전에 나왔던 또 타이틀 기사인데 현대차가 외부 자금 없이 독자적으로 플라잉 택시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다음으로 하늘을 나는 차, 뭐 UAM, 뭐 파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네. 롤스로이스하고 손잡고 뭘 합니까? 뭐 어젠가 엊그젠가 이제 뭐 발표가 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같이 이제 연구 개발을 공동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수소 연료 전지도 적용을 하고 뭐 플라잉 택시도 같이 공동 개발한다 이런 내용들인데 사실 이제 그 UAM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죠.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고 이제 상용화까지는 상당히 좀 시일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공동 개발을 하면서 그런 들어가는 비용 코스트나 아니면은 개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뭐 이런 전략적인 얼라이언스들을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이 적극적으로 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실제로 상용화되는 거는 사실 기술적인 난관이 상당히 높아서 조금 이제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면에 이 자동차 부품업계 실적은 조금 불투명하던데요. 이건 왜 그런 거죠? 완성차랑 이제는 좀 수익 구조가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완성차들은 차량이 생산이 좀 부진한다 하더라도 차량 가격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수익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데 부품사들은 사실은 판매 단가를 좀 올리기가 쉽지가 않은 입장이고요. 거기에 이제 각종 비용들, 예를 들어서 운송비라든지 뭐 이런 코스트들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수익성이 2분기 때도 좋지는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점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반기 때 기대를 하는 요인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부품사들은 볼륨 회복이 돼야 되는데 하반기 때 반도체 수급 차질이 해소가 되면서 볼륨 회복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돼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저점이 아닌가. 부품사들이 2분기 때 가장 힘들고 하반기에는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좀 형성하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현대차가 국내에다가 전기차 공장을 이게 증설은 아닐 거고 건설. 네. 네. 그럼 그 관련된 밸류 체인이나 뭐 서플라이 체인에 연결되는 기업들은 어떻게 보입니까? 사실 지금까지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을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부품 공급사들은 현대 기아차보다는 뭐 테슬라나 아니면 폭스바겐이라든지 요즘 글로벌 업체들을 대상으로 신규 수주를 좀 활발하게 받았었는데 이제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도 신규 공장을 짓게 될 거고요. 국내에도 이제 29년 만에 신규 공장을 짓게 되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주 비중이 높은 부품주들도 앞으로 신규 수주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신규 투자가 일어나는 그런 좀 사이클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좀 테슬라 관련주나 아니면 좀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포커스가 됐다라면은 올해 하반기에는 현대차 관련된 전기차 부품 밸류 체인들도 좀 기대할 만한 포인트들이 생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현대차 그룹주, 뭐 현대모비스나 현대위아, 뭐 현대오토에버 이런 부품사들도 같이 이제 수혜를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뭐 SL이나 뭐 서현이와 화신 같이 중소형 부품사지만 현대기아차 비중이 높은 애들도 동반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기아 쪽은 좀 어떨까요? 기아도 뭔가 뭐 같은 꾸러미로 봐야 될까요? 지금 뭐 미국 공장이나 한국 공장도 그렇고 전기차가 아직까지는 뭐 단독 공장을 바로 돌릴 수 정도로 가동률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네. 동시에 생산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현대차, 기아차, 제네시스 전기차를 동시에 이제 생산할 걸로 보기 때문에 공동 투자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아이 뭐 EV6잖아요. 그렇죠. 뭐 EV6 지금 나오고 있고 뭐 EV9도 이제 내년 9. 출시가 되고요. 네. 그럼 약간 프리미엄급으로 대형 SUV. 대형 SUV로. 네. 오. 자, 그러면 넘어가서 K카, 롯데렌탈 등 자동차 중고차 시장 분위기는 요즘 사뭇 좀 어떤가요? 현대차도 중고차 시장에 내년부터인가 내년 진출한다고. 진출하죠. 1년 연기가 돼서 네. 중고차 시장이 최근에 약간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데 좀 엇갈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수가 좀 많이 감소를 했고요. 작년 대비해서 뭐 한 6, 7% 정도 지금 2분기 때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도 되고 있고 중고차 가격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소비자분들이 좀 부담을 좀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옥션이죠. 그러니까 중고차 홀세일이라고 볼 수 있는 가격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좀 시세가 리테일 가격 대비해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 부분은 또 수익성이 또 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뭐 2분기 때 좀 호실적을 K카는 이제 리테일 비즈니스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부진한 모습을 좀 예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끝으로 하반기에 자동차,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부품 공급 라인들 이런 거를 종합했을 때 투자 전략 그리고 또 최선호 기업 있다면 선택을 좀 부탁드려 볼까요? 2분기 실적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 때 신차 효과도 좋을 거로 예상되는 현대차를 좀 최선호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네.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도 이제 덜 올랐기 때문에 이제 업사이드가 좀 크다라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요.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 그룹주 비중이 높은 그리고 전기차 수혜가 가능한 업종들을 부품사들 중심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은 하반기 퍼포먼스가 좋을 것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현대모비스나 현대위아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SL, 서현이와 화신 같은 종목들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 테슬라를 네.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테슬라 어제 이제 실적 발표하고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2분기는 그래도 선방을 했다. 오히려 3분기 실적을 기대들 많이 하던데요. 네. 테슬라 좀 보시는 입장에서는 요즘 가격을 자꾸 올리던데.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오늘 뭐 이제 새벽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뭐 레코드 브레이킹 세컨 하프여라고 얘기를 해서 하반기 때 이제는 정말 기록을 깨트리는 하반기가 될 것 같다라고 좀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생각을 한다면은 뭐 2분기 때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반기 때는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서 주가 흐름 좀 바닥 짚고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테슬라도 좀 긍정으로 보시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분야를 조금 들여다봤고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동차 커버하고 있는 이재일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